원상아가 최종 흑막임이 점점 드러나지만 박재상은 그와 얽힌 과거 때문에 뭔가 있겠거니 했는데 그냥 쓰레기였습니다. 분리수거도 안 되는 쓰레기. 아버지가 빼돌린 돈 200억으로 박재산 재단을 만들면 뭐하나요? 타이밍, 돌파력, 화제성 모두 기가 막힙니다. 한방 당하고도 인경에게 고맙다며 웃는 재상과 상아. 기자 선수 그동안 고생 많았다며 이제 퇴장할 시간이라고 하죠. 결국 인경을 죽여버리라고 지시한 그들. 네, 원령가의 흑막처럼 보이는 원상아야 그렇다 쳐도 이럴 때 보면 합이 척척 맞는 쇼윈도 부부입니다. 이제야 그림이 좀 맞춰지네요. 결국은 돈이죠. 돈 나고 사람 난 게 아니라 사람 나고 돈이 난 건데 돈이 만든 사람들의 모습이죠.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돈이 없어서 가난을 탈출하고 싶은 세자매. 큰 재력을 가졌던 원령가의 뜻. 원령가 사람이지만 받은 재산은 없는 원상아. 재상은 돈 위에 권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죠. 거기에 최도일과 오해석까지 모두들 돈이라는 수단으로 얽혀있지만 그 안에서 각자의 이해관계가 섞여있네요. 과거 원령가의 측에서 돈을 벌었지만 어느샌가 원령가를 손절한 해석. 그 무서운 세계와 조금이나마 떨어진 해석. 이내 병원비를 내주던 사이다 고모 할머니는 어디 가버리고 오늘 너무나도 허무하게 가버렸죠. 이미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듯 이 고모 할머니 해석을 죽인 것은 원령가, 즉 원상아인 듯 보입니다. 마치 인주가 죽인 것처럼 보여졌지만 원상아와 해석의 말들에 답이 있었습니다. 인주씨가 싱가포르에서 잘해주면 나는 이 난초를 아버지 나무에 걸 거예요. 난초는 아버지의 나무, 원기선 장군의 나무를 떠나면 오래 살 수 없습니다. 나무 곁에 있으면 꿈의 난초를 우리가, 즉 원령가가 보살핀다고 하죠. 그것이 정난해고요. 이 말을 반대로 하면 나무를 떠난 난초는 죽는다. 정난해가 버린 이들은 죽는다는 것을 말하죠. 아마도 인주는 정난해 멤버였던 해석의 난초를 들고 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인주가 받은 난초는 두 포기인 듯도 보입니다. 한 포기는 활짝 핀 꽃이었고 한 포기는 아직 피지 않은 꽃 같죠. 즉 아직 피지 않은 꽃은 인주를, 활짝 핀 꽃은 해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주는 일을 잘하면 정난해의 멤버가 되는 것이고 해석은 이미 정난해에서 버림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해석은 이런 말을 했죠. 내일이라도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할 수 있는 사람들, 가장 낮은 곳부터 가장 높은 곳까지 어디에나 있는 사람들. 즉 이 세상에 원령가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이죠. 해석의 집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해석이 새로 들인 상혁씨. 이 집사가 달걀술에 무언가를 탔고 해석을 죽여버린 것이죠. 그 직후 최도일은 상혁씨가 나가는 걸 봤죠. 원상아는 박재상을 찾아온 해석을 봤습니다. 불안해하는 눈빛이었죠. 원기선 장군을 구해줬다는 해석은 원령가에서 멀어져도 살 수 있었습니다. 원기선 장군으로부터 이어지는 원령가의 뜻. 지금은 원기선이 병원에 누워있으니까 원상아는 자신의 계획에 변수쯤으로만 생각했던 것이 아닐까요? 오늘 처음 등장한 정난해. 결국 원령가에 복종하는, 원령가에 이용당하는 사람들의 모임 정도겠죠. 초창기의 정난해 멤버들은 거의 다 죽었습니다. 오늘 해석까지 지금 남은 과거의 멤버들은 실종된 최희재와 원기선 장군, 원령학교장 장사평 단 3명입니다. 나머지 멤버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쓰임을 다하고 난초를 받았던 것 같죠. 그중 한 명이 박재상의 아버지인 박일복씨. 자신이 꽃을 받고 죽은 날을 받아놓은 사람처럼 설사약을 드시고 깨끗한 바지 차림으로 돌아가신 거죠. 어쩌면 오늘 해석도 그랬던 게 아닐까 합니다. 이 난초를 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정난회라고 해요. 졸리구나.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얘기하자. 자신이 살인을 당할 때 인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요. 이미 죽음을 직감했을 수도 있겠네요. 원기선 장군을 제외하면 이제 2명, 실종된 최희재 씨와 장사평 교장. 계속해서 김탄리가 등장하는 느낌이라 원령학교의 비밀이 아직 남아있는 듯하죠. 장사평도 흑막일까요? 쎄한 느낌도 들더라고요. 실종된 최희재 씨는 성을 보고 문득 들었던 생각이 최도일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했습니다. 어머니의 이야기는 나왔죠. 아버지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서 어쩌면 아버지나 혹은 그 가족쯤 되지 않을까 생각해봤는데요. 이건 조금 과한 것 같고요. 그는 다음 화에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최도일은 산속에 사는 누군가를 찾아가죠. 그런데 산속에 칼을 들고 누군가를 죽이러 가는 듯한 남자로 봐서 어쩌면 이 산속에 있던 인물이 최희재일 수도 있겠는데요. 오늘 보니까 도일도 난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 듯한데 저 남자를 지켜야 하는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난초의 실마리와 원령가의 흑막인 원상아에 대한 이야기가 저 남자 혹은 최도일 어디서 나올지 궁금해지네요. 한편 인주와 인경 말고도 있습니다. 인해도 나름대로 데뷔를 하고 있죠. 인해 쪽에서도 원령가의 비밀에 한 발씩 다가가는 듯합니다. 예고편에서 나온 효린의 방 이야기, 어디엔가 스스로 갇혔다고 하죠. 또 누군가가 창문으로 종이를 던져주는 장면과 재상도 인해를 옥상으로 데리고 가서 어딘가를 바라보는데요. 건너편의 방을 바라보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 방이 계단을 오르면 나오는 그곳일까요? 이곳이 어쩌면 원령가의 비밀이 드러나는 시발점
점일 수도 있겠죠. 조금 다른 생각으로 잠시 오프닝을 보겠습니다. 인형의 집이 있죠. 저는 왜 이 인형의 집에서 한 곳만 초라해 보일까요? 괜한 의심의 눈초리인지는 모르겠으나 다른 곳들은 화려한 느낌인데 한 곳만 침침한 분위기죠. 또한 효린이 그렸던 그림이 만약 실제라면 월령가에서 어떤 여자가 죽었다는 것일 수도 있겠는데요. 효린은 외삼촌의 코를 닮았다고 했는데 효린이 다른 누군가의 딸이라는 출생의 비밀 쪽으로 가지는 않겠죠. 조금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똑똑한 시청자님들이 있다면 좋은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작은 아씨들의 다른 리뷰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정주행합시다.